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뱀이나 개 섞어라 땡교유가 간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땡교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더 잘 나갈지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잘해주고 있는데요. 민생 쿠폰 발급 이후에는 더 드라마틱하게 땡교유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사장님들이 이 땡교유라는 앱을 좀 더 신경 쓰고 세팅을 잘 해본다면 앞으로 땡교유에서 더 착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땡교유가 지금 뱀이나 개 섞어라 땡교유가 간다라고 했지만 예전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말 빌빌기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2022년 거의 한 3년 전 자료입니다. 3년 전 자료를 보면 신한 땡교유 주간 이용자 10,000명 땡겼다. 10,000명 땡겼다고 기사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10,000명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를 제가 다른 앱들하고 비교하면 깜짝 놀랄 건데요. 배민 월간 이용자 수가 몇 명일까요? 2,200만 명입니다. 2,200만 명이고요. 요때 땡교유가 우리 10,000명 달성했어요 하고 축보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했었어요.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좀 성장해서 2022년 말에 57만 명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민 앱 지금 몇 명 쓴다고요? 2,200만 명, 쿠팡이츠 1,000만 명, 요기요 500만 명 씁니다. 얘네가 와 우리 이제 50만 명이에요 할 때 1등하고 40배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부진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사장님이 땡교유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땡교유가 왜 아무도 못 땡겼냐면 첫 번째 이유, 자체 배달 서비스가 없습니다. 대행사를 써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쿠팡이츠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있고 배민은 배민 라이더들이 있죠. 근데 땡교유는 어때요? 자체 배달 서비스가 없으니까 콜이 잡혀도 주문을 못 뺀다라는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없었죠? 이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땡교유를 좋아하지만 고객들은 땡교유를 좋아하지 않았죠. 왜요? 사장님 친화적인 앱이지 고객 친화적인 앱은 아니니까요. 그 말이 곧 무슨 뜻이었을까요? 고객 혜택이 없었어요. 소비자가 땡교유에서 먹을 때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땡교유에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굳이 땡교유의 앱 세팅을 막 열심히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땠어요? 땡교유가 아무도 못 땡겼어요. 지지부진했어요. 옛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뭐 앱이 맞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앱 사용자 수가 주간 이용자 수가 몇 명? 46만 명. 아까 월간 몇 명? 50만 명. 이제 한 주에 50만 명을 쓰는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땡교유가. 소비 쿠폰을 땡교유에서 쓸 수 있게 됐죠? 배민에서도 일부 쓸 수 있고 요기요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데 땡교유에서 쓰는 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발행하고 나서 주간 이용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어요. 50만 명. 아까 월간 50만이었는데. 그리고 땡교유가 꽤 굵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민생 쿠폰이죠. 민생 쿠폰이 발급되고 나서 시너지로 인해서 실제로 굉장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용자가 46만 명이나 증가했다. 월간 50만 명 쓰던 앱이 주간 50만 명 쓰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거죠. 거의 4배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게 첫 번째, 민생 쿠폰이 발급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민생 쿠폰뿐만 아니라 땡교유도 자체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요. 일단 민생 쿠폰뿐만 아니라 정부랑 지자체랑 어떤 걸 하고 있죠? 상품권. 서울 서대문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있고 은평구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송파구에서 쓸 수 있는 곳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협업해가지고 굉장히 땡교유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강남구 땡교유 주문 매출 급증, 상품권 18억 규모 추가 발행, 6월 기준 주문 금액 196%, 건수 160% 증가, 누적 발행액 50억 원으로 확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객들이 이득이 있고 소비자들이 이걸 땡교유에서 앱에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땡교유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나 민생 쿠폰 이런 지자체뿐만 아니라 땡교유가 기업들하고도 굵직한 대기업들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어디서 지금 배달시켜 먹을 수 있죠? 배민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땡교유에서도 스타벅스를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대기업들과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MOU를 맺고 있습니다. 보시면 BHC는 땡교와의 협업으로 어떤 상생 경향을 펼치고 있나 하고 BHC와도 지금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신세계 협업으로 땡교유에서 스타벅스 들어온다. 스타벅스를 땡교유에서 시켜 먹을지도
모릅니다. 프랜차이즈 협회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와 땡겨요 활성화 MOU. 외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시켜먹는 메뉴가 뭐예요? 치킨. 그 치킨 프랜차이즈 협회랑 땡겨요가 또 MOU를 맺고 있습니다. BHC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 신세계 같은 굵직한 대기업에서 스타벅스를 땡겨서 시켜 먹을 수 있게 되고, 프랜차이즈 협회, 서울시 치킨 프랜차이즈 협회와 또 MOU를 맺고 있습니다. 땡겨요가 실제로 굵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정부랑도 협업하고 대기업이랑도 협업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땡겨요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상생가기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100명 정도의 사장님을 선정해서 한 210만 원 상당의 땡겨요 플러스 현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이러면 얼마죠? 한 2억 정도 되죠. 이 정도 비용을 써서 사장님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면서까지 땡겨요가 어떻게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외부랑도 협업하고 정부랑 지자체랑도 협업하고 대기업이랑도 협업하는 걸 떠나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땡겨요가 확실히 지금까지는 조금 더 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땡겨요라는 앱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25년 자료인데 25년 2월, 3월, 4월, 5월 데이터 보면 이 주황색 뾰족하게 솟아있는 이 데이터, 배달액 결제 금액 증감률 데이터인데 땡겨요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지부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땡겨요는 어때요? 그 와중에도 성장 중이다. 이런 거 보면 땡겨요가 좀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가 요기요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요기요랑은 한 3배에서 4배 차이 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갈피를 잡고 잘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 좀 있습니다. 일단 땡겨요가 제가 아까 말했던 3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갈피를 잡았죠. 어떻게? 자체 배달 서비스가 없었지만 땡배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좀 웃긴 이름이긴 해요. 땡배달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직은 현장의 소리가 좋지 않지만 일단 자체 배달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장님 친화적인 앱이었는데 대형 F&B 프랜차이즈랑 협업을 하면서 소비자 친화적인 앱으로 나아가고 있죠. 소비자 혜택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역 상품권도 있고 민생 쿠폰도 있고 대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소비자 혜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땡겨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땡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실제 지금 시점으로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배민은 압도적인 1위고요. 월간 사용자 수가 몇 명? 2,200만 명. 쿠팡이츠 몇 명? 1,000만 명. 요기요는 500만 명입니다. 땡겨요는 이제 성장세를 타서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습니다. 왜요? 보면 배달앱 땡겨요 이용자 폭증에 고객센터 응답 지원. 은행에서 만든 앱이라 그래서 좀 빨리 퇴근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도 지원되고 중개 수수료 낮춘 배달앱 땡겨요 소비자 업체 왜 못 당길까? 이런 기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땡겨요 믿었는데 땡배달에 우려의 시선. 역시 아직 우려의 시선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땡겨요가 많이 성장했고 예전보다 굉장히 치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하는 데는 딱 하나 아주 뾰족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고객은 플랫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배민에서만 주구장창 시켜 먹고 난 배민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나 쿠팡이츠 아니면 안 돼 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난 요기요에서만 시켜 먹을 거야 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객은 플랫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혜택을 따라가거든요. 사장님들도 똑같죠. 내가 어디서 판매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를 계산해서 그 플랫폼을 미니까요. 홀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이득인 사장님은 홀에서 열심히 팔려고 할 거고 내가 생각보다 배달 장사가 남는데 난 배민에서 굉장히 주문이 들어오고 난 좀 괜찮은데 하는 사장님은 배민에서 팔려고 하겠죠. 고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서 시켜 먹는 게 가장 이득인가에 따라서 그 플랫폼의 성장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장님들이 땡겨요가 성장하는 걸 떠나서 사장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볼 때 나는 어디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 혜택을 내가 전략적으로 잘 세팅해 놨는가를 점검하시면 배달 매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도 혜택 따라가고 사장님도 혜택에 따라 움직입니다. 땡겨요가 더 크려면 고객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조금 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겨요가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배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땡겨요의 사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크고 있는 곳에 조금 더 세팅해서 최소한 하루에 한 건이라도 주문을 만들 수 있다면 하루 2만 원짜리 한 달 팔면 60만 원이죠? 1년 팔면 7, 800만 원 정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땡겨요에 신경을 써서 내 매장을 키워본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땡겨뿐만 아니라 배민, 쿠팡이츠, 땡겨, 요기요까지 더 좋은 세팅이라든가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땡겨를 응원하며 사장님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